네, 안녕하세요. 네, 어, 세종대학교 김지호입니다. 네, 어, 오션이 사실은 이제 2015년에 오픈했죠. 오픈하고 나서 이제 어, 7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7년째. 그래서 이 오션이 이제 우리나라 오픈 소스를 이제 공개하고 모비우스라는 오픈 소스를 공개를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오픈 소스 공개를 하고 있는데 이 오션이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오픈 소스가 일부 이제 활용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글로벌하게도 이제 활용되고 있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이제 키노트를 맡게 돼서 이제 영광이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IoT라는 걸로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이 오션이 시작이 됐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점점 발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스마트시티라던가 이런 데이터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지능 관련된 것들, 오픈 소스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사물 인터넷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물 인터넷이 진흥화되고 자율화되는 데 있어가지고 메타버스 그리고 디지털 트윈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사물 인터넷과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의 발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물이 인덱싱되고 그다음에 연결되고 인터넷에 연결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물을 컨트롤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물들 간 상호 연동되고 그다음에 사물이 진흥화되는 단계를 지금 거쳐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진흥화 단계까지 거의 와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단계 이후에 우리가 이유는 뭐냐? 사물이 진흥화되는 단계 이유가 뭐냐라고 해서 저희가 같이 작업을 했던 내용이 이 다음은 자율형이다. 그러니까 자율형 IoT 기술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공적으로 사물들이 다 지능을 가지고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국내 우리 나라에서는 많은 지원이 사실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자율형 인터넷에. 그래서 경쟁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 자율형 IoT 기술들을 좀 확보를 할 것인가 이걸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던가 이런 트윈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자율형 IoT 기술들을 경쟁력을 확보하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이런 세상을 꿈꾸는 게 이제 미래의 세상이고요. 이런 오토노머스 월드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 가지고는 모든 것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그다음에 액션까지 취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사이클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동작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데이터를 모니터링 한다든가 또는 고장을 진단한다든가 이런 정도에서 예측을 하고 이제 점점 스스로 처방을 내려서 판단까지 하고 액션까지 취하는 이런 이제 클로즈 룹을 형성하는 단계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개입하지 않고도 스스로 시스템들이 또는 사물, 시스템, 어떤 도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스스로 동작한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이제 그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위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까 보셨다시피 결국에는 제어가 이제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판단하고 현재 상태에서 인사이트를 얻는 것까지 했다고 그러면은 이제 액션까지 같이 취해져야 되는 게 향후에 우리의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액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 그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전에도. 그래서 주로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이름으로 딥마인드 팀에서 우리가 알파고를 봤었죠. 그래서 실제 이제 컴퓨터가 실제 바둑을 두는 그런 모습을 봤었고 그리고 이런 이제 딥마인드 팀에서 지금 여러 가지 게임에 대해 가지고 게임도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개발을 했었고 그래서 이 딥마인드 팀에서 이 2015년에 발표한 이 논문을 이유로 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많은 그런 발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강화학습에다가 뉴럴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형태의 그런 딥 강화학습을 활용하는
이게 점점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점점 더 발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액션을 취하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수많은 기기들 또는 시스템들 또는 우리가 IoT 기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그 강화학습에서는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에이전트가 환경하고 상호작용하면서 가장 좋은 액션을 취하는 게 결국에는 이 액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환경들을 사실은 계속해서 학습하고, 그 다음에 그 학습된 환경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에이전트가 최적의 판단들을 해나간 형태로 계속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제 IEE에서 퓨처 디렉션에 대한 이제 기고한 내용을 가지고 온 건데, 디지털 트윈은 기본적으로 피지컬 엔티티에서 시작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 트윈으로 이렇게 미러링되는 그런 미러링 인스턴스 형태로 발전했다가 현재 이제 바이디렉셔널한 그런 트윈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트윈이라는 것은 실제 사물과 트윈 간에 같이 상호작용하는 그런 트윈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패시브 트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동적인 트윈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동적인 트윈으로 현재까지 와 있는 상태고, 앞으로는 이제 지능형 트윈 또는 오토노머스 트윈 형태로 액티브한 그런 트윈으로 이제 발전을 해나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 지능을 가지기 시작하고, 우리 여기서 정의가 디지털 지능형 트윈 쪽은 정의가 스스로 지능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트윈을 말하고, 그 다음에 자율형 트윈, 오토노머스 트윈은 상대방 다른 트윈들과 같이 연계하면서 글로벌한 어떤 난리지를 가지고 동작할 수 있는 그런 트윈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트윈의 두 번째 이제 또 숙제가 뭐냐면, 지능화되고 자율화되는 것까지 방향이 이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숙제가 첫 번째 있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파편화입니다. 트윈 플랫폼이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사실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개발되고 있고, 이걸 기반으로 이제 트윈들이 구축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공간에 대한 파편화라든가 또는 응용 분야별로도 다 다른 형태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 같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관심 대상에 따라서 여기 내가 에너지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또는 이 공간의 움직임에 대해 관심이 있는지 어떤 안전에 대해 관심,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트윈들이 구성되는데 이것들이 같이 호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트윈들이 사일로화 돼가고 있는 것들이 현재 이슈가 있는 거고, 그래서 트윈들의 어떤 이 사일로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가운데 이렇게 십자 표시가 약하게 보이는데 이게 화살표가 약하게 보이네요. 네, 그 사사분면으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 왼쪽의 위 좌상에 있는 게 이제 AR, 우리가 얘기하는 AR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라이프 로깅, 그 다음에 아래쪽이 버추얼 월드, 그 다음에 왼쪽 하단은 이제 미러 월드인데,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가 메타라고 하는 초월이라는 의미하고 유니버스라고 하는 세상, 세계를 의미하는 이 단어가 결합돼 가지고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미 꽤 오래전에 정의가 내려진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네 가지 유형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AR, 그 다음에 라이프 로깅, 그 다음에 V월드, 버추얼 월드, 그 다음에 미러 월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AR은 현재 현실에다가 어떤 가상의 그 객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올리는 거고, 라이프 로깅은 우리가 계속해서 SNS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의 활동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라이프 로깅 하는 거고, 버추얼 월드는 가상 세계 자체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고, 미러 월드는 현실 세계와 동일한 어떤 세상을 가상에 만들어내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유형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플랫폼들을 좀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미국의 노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세계에서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가장 유명한 거죠.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을 노블록스 안에 구현해 가지고 이 유저들이 들어가서 오징어 게임을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노블록스는 자유도가 굉장히 높고 그 안에서 계속 가상의 공간에서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버추얼월드죠. 버추얼월드 안에서 공연도 하거나 뭐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거래도 하고 그다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게임들도 서로 만들어서 하고 사람들 간에 같이 소통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로블록스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비슷한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제트에서 만든 제페토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런 역할이 또 진행이 되고 있고 마인크래프트도 하나의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호라이즌은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 회사가 될 거다라고 해서 이 페이스북이 집중하고 있는 게 이제 메타버스인데 호라이즌이라는 거는 호라이즌 자체가 이제 그 가상의 공간에서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워크룸이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 수 있게끔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호라이즌을 내세우고 있는 지금 페이스북 자체는 우선 사용자층이 굉장히 많잖아요.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층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같이 연기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 3D의 가상의 공간을 통해 가지고 연기할 수 있는 그런 미래 세상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페이스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를 이제 페이스북에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이 메타버스를 퓨처 인터넷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에는 통신으로 이루어졌다가 그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다가 지금 이제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걸 통해서 세상을 다 연결하고 있죠. 데이터를 다 연결하고 있는데 이제는 3차원의 가상 공간들을 글로벌하게 다 같이 연계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래서 마치 인터넷이 월드와이드 웹이 3차원으로 구현된 형태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크롬이나 익스플로러 같은 걸로 인터넷 접속하는 경우보다 어떻게 보면 이런 메타버스 윈도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 세상에 접속하는 게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MS에서는 메시라는 걸 통해 가지고 가상의 공간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개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스2라는 게 있는데 이건 잠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어스2는 구글 맵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가상 세계에다가 사실은 10m 바이 10m로 블럭을 나눠가지고 이걸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0m 바이 10m의 그 섹터를 지금 이 공간도 포함이 돼 있죠. 이 공간에 10m 바이 10m가 몇 개가 들어가겠죠. 이거를 각각 하나하나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0.1불에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여기 보시면 사우스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37.43이라고 돼 있죠. 37달러가 넘은 거죠. 0.1달러가 이렇게 올랐으니까 370배가 오른 거예요. 특히 강남 이런 데는 굉장히 비싸고, 그다음에 USA 같은 경우에는 617배가 오른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이런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어스투를 들고 있습니다. 어스투는 미러월드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잠깐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가상의 공간 어스투 공간에서 모든 땅을 지금 살 수가 있는 거죠. 누가
이미 사는 땅들도 있고 아직 비어 있는 땅도 있습니다. 그걸 이미 산 사람한테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어 있는 땅은 바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미러월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가상의 공간에서 어떤 이제 경제까지 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이제 여러 가지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유형별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AR 쪽으로는 이제 포켓몬이 워낙 유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메시라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MS가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라이프로깅은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유튜브라는 이런 것들이 다 사실 라이프로깅 시스템 플랫폼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버추월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노블록스라든가 제페토라든가 또 마인크래프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버추월드 플랫폼들이고, 미러월드는 현재 방금 보여드린 어스투 이런 것들이 이제 미러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현재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주로 버추얼월드 그리고 추가적으로 AR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도 그렇고,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다 건드리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미러월드를 포함하는 실제 물리 세상에 대한 동기화라든가 복제가 포함돼서 가상의 세상들까지 만들어내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좀 것들이 결국엔 사물 인터넷과 연결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과 사물 인터넷. 미러월드의 핵심 기술은 사실 디지털 트윈이고, 거기가 실제 물리 공간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물 인터넷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 미러월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제 VR이라든가 AR 같은 기술들이 같이 연계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그 연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저희가 이 왼쪽에 있는 그 가정용 로봇을 훈련을 시키는데,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우선 환경하고 인터랙션을 통해서 아까도 이 액션을 우리가 배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환경이 실제 물리 공간에서 환경을 학습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근데 가상의 공간을 디지털로 만들어 놓고 동시에 수천 대 수만 대 복사해 놓고 그 안에서 가상의 공간에서 훈련을 시킨다든가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 환경과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학습을 해내게 되고, 그 학습된 모델을 기본적으로 실제 물리 공간에 있는 사물, 이 오브젝트한테 바로 전달해 주게 되고, 그럼 바로 지능을 가질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사회가 워낙 이제 그 다양하게 이제 존재하는 환경이 있다 보니까 이런 환경들이 가상의 공간에 구현되고, 그 환경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학습하면서 그 안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지식들 또는 새로운 어떤 모델들, 다양한 것들이 결국에 물리 세상으로 같이 연동되면서 실제 물리 공간이 지능화되고 자율화되는 데까지 이런 형태로 가는 걸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실제 엔비디아에서 지금 동작하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동향을 좀 살펴봤는데, 그럼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좀 이걸 해나가야 될 건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엔비디아 CEO가 작년에 계속 그 GPU 관련된 컨퍼런스를 하죠. 글로벌 컨퍼런스를 하는데 거기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얘기한 내용 중에서 지난 20년이 놀라웠다면 앞으로 20년은 공상과학이나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거 20년 우리가 바라보면 사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잖아요. 인터넷과 그 다음에 모바일, 휴대폰, 스마트폰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는데, 앞으로 20년은 정말 가상 세상이라는 새로운 어떤 그 메타버스라는 거와 그 다음에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을 거고, 그 안에는 정말 공상과학처럼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상황에서 이제 이걸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좀 바라봤을 때 최근에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결국엔 AR, VR 같은 이런 XR 기술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사람이 메타버스와 연계하는 거는 AR, VR로 한다라고 하고, 그러면은 도대체 이 많은 수많은 사물들은 또는 인프라들은 어떻게 이 메타버스에 연계할 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물이 가상의 공간과 연계가 되고
그다음에 그게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져서 가상 공간에서 트윈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진 지식들이 또 사물로 돌아오고 하는 이런 사이클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사실은 이미 그 물리 세계에 있는 IoT 디바이스들은 가상의 공간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 연동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로 실제 물리 세계하고 연동하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것들 어떤 디지털 트윈인데 이런 디지털 트윈들이 인공지능과 결합하면서 점점 지능화되는 형태로 좀 발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 세 가지 기술들이 어떻게 융합이 되는 건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은 사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연결형에서 진행형에서 자율형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물이 물리공간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 노란 공간이 물리공간이라고 보면은 이 물리공간에 존재하는 게 사물이 있고요. 그다음 메타버스가 지금 AR, VR에서 게임, 뭐 공연, 협업 이런 것들로 계속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가상의 공간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포괄을 할 거고 이 실제 사물이 가상 공간에 트윈화되어 있는 디지털 트윈들이 존재할 거고 이 가상 공간에서 지능화되면서 점점 오토노머스 트윈으로 발전을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물리 공간에 있는 사물과 연계되면서 사물 자체도 이제 자율화되는 형태로 갈 거고요.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이 이런 상태가 계속 만들어지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그리고 실제 물리 공간에 진행하는 사물들이 같이 연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이미 여기 오션에도 공개가 돼 있는데 지능형 IoT 관련된 기술들이 이미 공개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미 모비우스라든가 이런 ONMTM 표준 플랫폼, IoT 표준 플랫폼이라든가 또는 엣지 IoT 관련된 기술들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이미 공개가 돼 있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고 사물지능, IoT 플랫폼 이런 것도 이미 개발이 많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데이터 허브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이미 돼 있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디지털 트윈을 넘어서 자율 트윈 기술로 그다음에 가상현실 융합 메타버스 기술들 이런 플랫폼들 기술들이 신규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핵심 기술이 뭐냐? 그래서 자율 트윈 플랫폼 기술.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을 진화시키고 자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기술. 그다음에 수많은 트윈들이 존재할 때 이것들을 같이 연계하고 연계를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디지털 트윈 컴퓨팅 기술. 이런 트윈들로 만들어진 인터넷, 퓨처 인터넷을 거의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자율 트윈 인터넷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상 세계의 자율 트윈 보안 기술, 그다음에 메타버스 공간에 존재하는 수많은 그런 자율 트윈들이 어떻게 동기화되어 서로 상호 작용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어떻게 사회화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좀 적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메타버스 자율트윈 연구센터에서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내부적인 연구진들한테 API로 공개해서 그 안에서 실제 세종대학교를 전체를 이런 메타버스 공간으로 트윈들이 올라갈 수 있는 메타버스 공간을 구성하고 그 위에서 만들어내는 이제 연구진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트윈들이 그 안에서 같이 연계돼서 동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들, 지능들, 뭐 자율 트윈들 이런 걸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디지털 오픈회로 제공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인터넷이 1969년에 처음에 미국의 몇 개 대학과 그다음에 연구소가 같이 연구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 됐는데 이제 자그마한 가상 세계를 만들어내면서 이것들이 같이 연결되고 글로벌하게 연계되면서 점점 확대되면서 이런 실질적으로 오토 트윈 인터넷, 오토 트윈
메타버스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 가지고 우선 지금 현재 지금 제공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우선 사물을 만들 때 바로 메타버스 공간인 이런 공간하고 연동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그 라이브러리 모듈들을 쉽게 여러 이제 뭐 라즈베리 파이나 이런 데다가 올려서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중간에 이제 활용되는 것들이 이제 아까 이 오션에 공개되어 있는 모비스 플랫폼이라든가 데이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자율 트윈들의 글로벌 연결로 만들어진 또 다른 세상인 이런 오토 트윈 메타버스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토 트윈 메타버스 환경에서 사물들이 같이 인터랙션하고 사람도 같이 인터랙션하면서 새로운 미래 인터넷 세상을 만드는 거를 방향으로 우리가 연구를 진행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발표를 했고요. 이제 현재 동향들 사물 인터넷과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동향과 그다음에 연구를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이런 사물 인터넷 중심을 두고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을 연계해서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저희 실제 세종대학교 메타버스 자율트윈 연구센터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뭐 질의응답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로 질문이 없으시면 뭐 온라인도 없으시겠죠? 네,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oT 메타버스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김비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세션으로 넘어갈 건데요. 다음 세션은 IoT 드론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이 드론 관련돼서 KTL의 이상원 연구위원님이 이제 이 세션을 맡아 주실 거고요. 이 세션에 관련해서 이제 발표를 해 주실 거고, 그래서 이제 요 1세부인데 요 과제 관련해서 발표를 하면서 이제 IoT 드론에 대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김상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쪽 세션 2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들, 국제과제로 수행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은 이제 저희 쪽에서 1세부를 맡고 있는데요. 저희 사업이 공공혁신하고 직접 공공혁신을 조달하는 것에 직접 연계시켜서 연구 실적이 바로 사업화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최근 들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기술적으로 보면 무인동체가 4차 산업에서는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산출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IoT나 뭐 CPS니 빅데이터니 뭐 이런 모빌리티, 특히 모빌리티를 다 포함하고 있는 프로덕트다. 그래서 현재 세계적으로 별로 사용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으면서도 세계적으로 거의 뭐 25% 이상씩 계속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기술 로드맵을 수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또 로드맵 2 2.0으로 해서 새롭게 또 개선을 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사용 환경을 확보하면서 경제산업의
활성화에 어떤 하나의 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본 사업에서는 이제 공공 비즈니스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그 모델에 따른 그 모델에 대한 어떤 특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력 중심으로 지금 되어 있던 것을 개선해 나가면서 업무의 한계를 극복을 하고 기술을 고도화한다거나 효율성을 증대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계속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현재까지 지금 드론에 대한 평가 체계가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사업에서 비규격 제품으로 되어 있는 지금 그것을 체계적으로 시험 인증을 할 수 있는 스킴을 만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공공 수요로부터 무인동체를 개발하고 제품 인증을 하고 공공 비즈니스까지 가는 것이 저희 사업의 목표입니다. 사업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는 주관기관이 선정이 되고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사업 평가를 받고 사업은 종료되고 그 다음에 개발기관들이 알아서 사업화를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본 사업에서는 그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중간에 연구개발 수행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평가를 받고요. 사업화 부분에 대해서 개발품 시험 인증을 통해서 이 부분이 전체 다 연구 범위 내에 들어가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렇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업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평가 체계를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에 설명을 드리면 현재 기본적인 R&D 메소돌로지는 뭐 그대로 제품에 대해서 시스템을 정의하고 설계, 제작하고 시작품이 나오고 그 시작품에 대해서 시스템을 가시화하는 차원에서 시제품이나 품질 평가를 수행을 하고 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품 인증을 하고 우수 조달까지 끌고 가는 이런 쪽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저희 사업에서는 그런 과정들에서 발생하는 과제들을 어떻게 평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시스템 정의 단계에서 운영 개념서와 요구도, 요구사항, 명세서 등을 조율해서 확정을 짓고요. 설계가 완료되는 것에 따라서 설계 적합성, 제작에 따른 제작 합치성 등을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제품들에 대해서 충분한 시험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품이 인증받을 수 있도록 좀 디테일하게 좀 평가 체계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넘어가네. 저희 과제에서 최근 이제 국내에서는 아직 드론에 대해서 KSW 9001에서 간단하게 설계 기준이나 평가 방법들이 제시를 되고 있습니다만은 국제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미진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에서는 과제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드론들, 그러니까 무인 비행체들을 어떻게 시험할 것인가 하는 당 항목들하고 시험 절차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개발되는 것이 한 70개 정도의 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드론 무인 비행체라면 가져야 되는 성능 사양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 점검은 뭐 모든 드론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다시피 비행체를 날리기 전에 지상에서 체크해야 되는 항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이나 환경 시험은 비행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제품으로서 가져야 되고 그러한 사용 환경에서 버텨낼 수 있는 것들을 체크를 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비행 성능은 무인 비행체가 임무를 제외하고 적어도 무인 비행체라면 가져야 되는 비행기의 성능들, 위치 정확도라든가 뭐 이런 이착륙이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최대로 어느 정도까지 고도가 올라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론 무인 비행체를 만들 때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그 임무의 수행에 대한 어떤 적합도 정도를 보는 것들이 이제 임무 성능 시험으로 되고 있습니다. 임무 성능 시험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했고요. 또 많은 그 임무들이
다양화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하거나 혹은 이 중에서 제외하거나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시험을 다 한 것들은 이제 최종적으로 실제 임무를 수행하는 임무 운용성 시험을 통해서 임무 시나리오를 잡고 그 임무 시나리오에 대한 실제적인 비행 시험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만들어진 무인 비행체의 성능이나 안전성 등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무인 비행체라는 것이 이제 항공의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항공에서 하는 가망 인증과 같은 초경량 비행 장치의 안전성 인증을 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나는 것만 가지고 이 제품의 차별성과 우수성을 표현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에서는 제품의 인증, 그러니까 제품 인증이죠. 별도의 품질 인증과 같은 제품 인증을 받고 현재 만들어진 공공 비즈니스를 구매할 조달 체계에서의 우수 조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저희 사업 내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제품 인증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하고 있는 시스템 정의, 제품 설계, 제작, 시험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형상들, 산출물들인 검인증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규격서, 그 다음에 적합성이나 제작 합치성에 대한 평가 보고서, 그 다음에 시험 결과 보고서 등을 다 통합해서 인증을 신청을 하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중기청 성능 인증이라든가 K마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받은 것을 가지고 우수 조달 제품으로 지정하게 되겠고요. 현재 국내에서 갖고 있는 그 우수 조달 제품에 대한 심의는 일단 신청을 접수한 다음에 심의는 일단 1차 심사, 2차 심사를 거치게 되겠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경쟁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의견 접수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우수 제품으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특히 타 제품과의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특허 기술을 갖는다든가 NET나 NEP 뭐 이런 인증들을 받음으로써 기술성에 대해서 심사를 받게 되고 이 차별성뿐만 아니라 우수성에 대해서는 이제 품질 심사의 내용으로 담겨져서 이런 좀 복잡하지만 충분히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데 충분히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 사업에서는 비행을 할 수 있는 무인 비행체로서의 어떤 임무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제품 차원의 관점에서 접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평가에 대한 프로세스를 했고요. 이제 여기 다음 페이지부터는 짧지만 지금 현재 같이 진행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부에서는 이제 공공임무용 무인이동체의 탑재 임무 소프트웨어하고 지상 운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드론에서 쓰고 있는 것이 픽소크나 이런 데서 쓰는 대부분 이제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 전자기술연구원에서 임무 소프트웨어들 중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임무 소프트웨어들을 직접 개발하고 국산화 개발을 해서 각 세부 과제에 제공해 줌으로써 국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무인 비행체를 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 운영하는 관점에서도 이 소프트웨어들을 또 별도로 지상 운영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제공해 줌으로써 충분히 국내 비즈니스, 국내 공공 비즈니스 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세부부터는 세부적으로 우수한 무인이동체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3세부에서는 이제 하천 조사와 모니터링 무인이동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잠시 후에 3세부 책임자께서 발표를 하실 건데 하천 지형이나 수심을 측정을 하고 하천의 유속도 하고요. 그러니까 부유사나 수질이나 이런 것들의 물리적인 물성치 등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km 정도를 들고 한 60분 정도까지 거의
장시간의 채공 시간을 확보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쪽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4세부에서는 철도 시설물 관련해서 점검하는 무인이동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 차량이 운행하는 환경에서 철도 시설물을 상태를 진단하는 것으로서 외관 영상을 촬영한다거나 결함을 분석하고 시설물에 대한 자동 점검을 수행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이제 무인 이동체를 기반으로 점검 자동화를 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요. 이것을 가지고 상태 진단을 해서 자동적으로 촬영을 하고 상태를 예측하고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5세부에서는 산불 진화형 무인 이동체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이제 크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30kg급의 이제 어떤 육중한 소화탄을 들고 날아가서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투하해서 산불을 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30kg급의 고중량 소화탄을 탑재하고 가는 게 가장 큰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세부는 다중이용 시설의 위험 탐지형 무인 이동체 시스템인데요. 화학적 위험 물질 등이 어떤 그 민원이나 어떤 신고를 들어왔을 때 사람이 직접 가지 않고 무인 이동체가 가서 그 화학 물질을 탐지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상이나 육상으로 침투하는 미립국자나 위해자들을 열화상 카메라로 충분히 이제 찾아내는 그런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7세부는 이제 도서상간 우편 배송용. 이것은 이제 신문이나 뭐 이런 데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도서상간 지역이나 섬에 떨어져 있는 지역의 우편 배달을 직접 해주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5G를 사용해서 비행체까지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8세부는 해안 쓰레기를 관측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안 쓰레기에 대해서 분석이나 예측을 하고 지속적인 해안 쓰레기 정보를 수집을 해서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프론트엔드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박이나 차량에서 이착륙을 수행해야 되고 정밀한 영상, 그러니까 하늘에서 떠서 지상에, 그러니까 해안의 쓰레기를 한 2cm 정도 규모의 그 쓰레기까지도 분간을 해내야 되고요. 그 데이터들을 빅데이터로 관제실로 직접 전송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9세부는 국토정보 획득용 무인이동체 시스템인데 지적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구간을 꼼꼼히 조사를 해서 그것을 관제실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10세부가 이제 도서상간이나 순찰용 무인이동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도서상간 지역에서 방범이나 순찰 활동을 하고 촬영된 이미지나 이런 정보들을 시군구청으로 보내서 스마트 시티에서 하는 그 스마트 도시 통합 운영센터와 연계해서 시도의 그 어떤 방범 순찰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과제들입니다. 시간이 뭐 15분밖에 안 돼서 많은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공공 비즈니스로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서 이제 뭐 DJI나 이렇게 이제 많이 외산이 많은데 국산 제품을 개발해서 공공에서 사용함으로써 앞으로 드론 시장이 국내 드론 시장도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의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1세부에서 이 과제 안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의사항이나 뭐 있으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3세부 이동석 박사님. 있습니다.
제가 발표하고 나니까 정신 못 차리겠네요. 저희 소프트웨어 개발 쪽 맡고 있는 전자기술연구원에서 이세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의 박종홍 선임입니다. 앞서 지금 1세부에서 발표해 주셨듯이 전체 이 사업 1에서 10세부 과제로 과제가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는 그중에 2세부 공공임무를 위한 임무 소프트웨어 및 지상운용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개발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제 특징은 1세부에서 10세부 마찬가지로 이제 공공혁신 조달 연계 사업이고요. 그 중에서 저희는 이제 임무 소프트웨어와 지상운영 소프트웨어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참여 기간은 이제 아래와 같고요. 본격적으로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임무 소프트웨어와 지상운영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다르고 과연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하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무용 무이동체가 있고요. 이 공공임무용 무이동체라는 건 결국 어떠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무이동체인 것이고요. 이 무이동체 안에는 임무 장비가 탑재될 것입니다. 이 임무 장비는 이 공공임무를 위한 임무 장비, 간단하게는 EOIR 같은 카메라 장비가 있을 것이고요. 택배를 위한 임무다라고 하면은 카고 장비, 그 다음에 재난 대응, 산불이 났을 때 소화탄을 투척해야 되는, 투하해야 되는 공공임무를 갖고 있는 무인동체라면 그 투하 장치가 체결되어 있는 그러한 임무 장비들을 드론에서는 임무 장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임무 장비를 제어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임무 장비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이 임무 소프트웨어가 되겠고요. 임무 소프트웨어는 일반적으로 임무 컴퓨터 하드웨어 안에 탑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무 컴퓨터 하드웨어가 공공임무용 무이동체 위에 올려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상운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실제 운영 관리자나 운영자가 지상운용 시스템을 활용을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 경로를 짠다든지 아니면 이 드론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드론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드론에 장착돼 있는 부품의 수명이 얼마 정도 돼 있는지 등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한 그런 지상에서 그 관리자가 파악하기 위한 무이동체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바로 지상운용 소프트웨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과제 같은 경우는 개념 자체는 이제 무이동체를 활용한 공공임무 서비스 지원에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서 검증된 임무 소프트웨어와 지상운용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이것을 오픈소스로 제공을 해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작게는 물론 이 과제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3에서 10세부 과제에 지원을 하는 것이 가장 근시안적인 목표라면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오픈소스 생태계 구축하는 게 저희 과제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임무 소프트웨어 시스템부터 그 다음에 운용 소프트웨어 시스템, 그것을 이제 실제 서비스와 연결짓게 하는 플랫폼까지를 하나의 어떠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전주기 활용 지원을 위한 무이동체 공통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결국 이 과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은 이 as is to be 그림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서비스가 정해지면 그 서비스를 위한 드론을 이제 수요처에서 납품을 받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 대응이다. 그러면 재난 대응을 위한 이제 무이동체 시스템을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임무 컴퓨터, 그러니까 드론과 연결되어 있는 임무 컴퓨터가 개발이 되고 그 안에 이제 자체적인 소프트웨어가 들어갈 것이고요. 플랫폼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로컬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현재 그리고 다른 서비스라면 또 다른 임무 컴퓨터, 또 다른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또 다른 서비스라면 별도의 또 시스템이 따로따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재난 대응을 위한 시스템이라도 만드는 업체 또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호환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수요처에서 만약 새로운 기존에 갖고 있는 시스템에다 새로운 시스템을 같이 쓰고자 할 때는 공통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통합 관리라든지 연동 서비스에 대해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과제를 통해서 공통화된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을 통해 가지고 다수 이종 무이동체도 연동이 가능한 그러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오른쪽 그림의 2B에는 드론에 다 탑재되어 있는 플라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비행 컴퓨터 FC랑 그다음에 서비스랑 독립적인 임무 시스템은 존재할 것이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드론 업체들, 개발 업체들이 다 갖고 있는 거고, 요거는 저희랑 독립적으로 구성을 하고 그 대신에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을 공통화되게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과제의 큰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앞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 과제를 통해서 지금 현재 목표라고 있는 시스템들에 대한 기술 동향인데요.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아마 이제 발표 자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세부 과제의 연구 개발의 필요성을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먼저 이 무이동체 산업 트렌드의 변화를 저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무이동체 저희 국내 산업 초기에는 일단은 안전한 드론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내가 원하는 비행을 할 수 있는 그 목표를 가지고 개발을 했다면, 현재에는 어떤 특정 임무나 서비스에 활용하기 위한 그 임무 특화된 무인동체 개발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고, 그러한 산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에는 실제 이제 드론 업체가 아닌 실제 수요자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냥 운용사 중심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드론의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드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혹은 드론을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도 실제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무인동체의 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는 환경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 과제가 이제 공공기관, 공공임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공공임무 대상 수요처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사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현재 무인동체 산업 트렌드와 맞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지금 그 사용자 친화적인 운영 관리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결국 현재 이 드론 업계의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드론 개발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하드웨어 위주의 그런 개발 업체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약간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한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이제 업체별로 같은 임무를 할지라도 업체별로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 개발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중복 개발로 인한 비교 효율성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재사용 가능하지 않고 다른 드론이 나오면 이 전 버전은 버려지게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가이기 때문에 드론 추락이라든지 이제 부담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그 수요처에서 운영하는데 소극적인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그 드론에서 납품을 하는 업체들이 이제 확실하게 신뢰성이 보장된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또한 이 극복해야 될 문제점이고요. 또한 이제 그 납품을 받은 수요처에서 운영자가 쉽게 활용이 가능한 운영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점입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이 과제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세 꼭지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임무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개발을 하고요. 이 임무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임무 장비를 컨트롤하는 임무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독립적인 소프트웨어를 임무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체결 장치에 대한 온오프, 어떤 센싱 데이터에 대한 획득, 그다음에 명령을 받았을 때 무언가를 제어하기 위한 그런 단순한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런 임무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임무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들이 여러 개가 이제 개발될 것이고요. 이러한 임무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결국 임무 컴퓨터에 탑재되는 임무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질 텐데요. 그 임무 소프트웨어는 저희가 이 두 번째 꼭지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 도구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임무 소프트웨어를 이제 원격으로 업로드도 하고 업데이트도 하고 그다음에 자동 실행까지 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을 이 개발 도구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운영 관리자를 위한 무이동체 운영 소프트웨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희는 웹 기반으로 보통 이제 지금 다 개발하고 있는데, 이런 통합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이제 임무 관리라든지 비행 관리, 그다음 주요 부품에 대한 수명 예지를 통해서 개발하고, 이를 이제 웹 포탈을 통해서 운영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저희의 연구 목표와 지금 연구 내용이 이 한 장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왼쪽 위에 이제 재난 대응
그다음에 환경 관리, 물류 배송, 이제 시설 관리 등 이제 공공 임무가 정의가 되면 그 공공 임무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임무 소프트웨어가 뭔지에 대해서 정의가 되고 라이브러리를 도출해서 그 라이브러리를 먼저 개발해 놓습니다. 네. 그 개발된 임무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기반으로 저희가 개발하는 또한 이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를 통해서 실제 그 임무 컴퓨터에 탑재되는 임무 소프트웨어 개발이 될 것이고요. 이 과정은 저희는 이제 웹 기반으로 IoT 플랫폼을 통해서 이 연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운용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웹포탈과 3D GCS를 가지고 실제 운영자가 운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웹포탈과 이 3D GCS 안에는 비행 정업 소프트웨어, 비행 관리 소프트웨어, 수명 예기 소프트웨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검증과 점검 체계도 저희가 지금 함께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오픈소스 생태계, 이 오션을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 생태계를 지금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 이제 저희가 동영상 위주로 좀 제가 발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제가 이제 발표 자료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임무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라이브러리, 가장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인 라이브러리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지금 개발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그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이건 예를 들어서 소총에 대한 방아쇠와 짐벌, 그다음에 뭐 LED를 제어하는 것, 그다음에 랜딩 기어를 접었다 폈다 제어하는 것, 그다음에 카메라 짐벌 제어, 그다음에 예를 들어 환경 센서에 대해서 데이터 취득하고 환경 센서 껐다 켰다, 그다음에 LTE에 대한 품질을 측정하는 것들, 그다음에 무언가를 놓는 투하 장치들 같은 것들을 지금 라이브러리를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동영상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저희가 찍어 놓은 거라서 이 이후로는 더 많은 지금 라이브러리 개발하고 있고요. 만들어 온 라이브러리들은 저희가 GitHub을 통해서 다 지금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가이드 문서와 함께 지금 라이브러리를 소스 코드를 다 공개하고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라이브러리 갖고 이제 진짜 그 드론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개발 도구를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도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구글의 블락클리를 기반으로 블록 코딩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흐름은 이제 라이브러리 아까 저희가 만들어 온 라이브러리들을 이 개발 도구를 통해서 호출을 해오고 그래서 간단한 블록 코딩까지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후면 이제 임무 소프트가 완성이 된 거고요. 그 임무 소프트에 대한 이제 명세, 뭐 설명서죠. 설명서만 작성을 해서 저희가 만든 양식대로만 작성을 하면 저절로 임무 장비가 탑재되고 저절로 자동 실행까지 되는 환경입니다. 보시면은 이 개발 도구인데요. 이것도 작년 버전인데 올해 버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질 예정이고 그거는 저희가 올해 말에 저희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블록 코딩을 해놓고요. 이거는 거의 기본적인 거라 지금 새로 개발한 거는 그 기본 블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임무 라이브러리를 쓸 것인지에 대해서 라이브러리 이름이랑 지금 그 라이브러리가 올려져 있는 GitHub 주소를 입력을 하면 새로운 블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블록을 넣어놓고요. 그다음에 이 전체에 대한 임무 소프트웨어 이름만 지정을 해놓으면 저희가 아까 그 임무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구조대로 그 전체 임무 소프트웨어 개발될 수 있는 하나의 소스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만들어진 임무 소프트웨어 이 소스 코드를 다시 저희가 관리하는 GitHub와 그다음에 모비우스로 올리게 되면 나중에 드론은 자기 이름만 가지고 드론에는 저희가 이름을 할당했는데 그 이름만 가지고 해당 주소에 있는 임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고 업데이트까지 하고 자동 실행까지 하는 일련의 과정을 제가 개발해 놓았습니다. 네. 다음 이제 지상 운영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지상 운영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크게 운영 시스템 웹포탈과 그다음에 3D 웹 GCS로 이렇게 개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운영 시스템 웹포탈 안에는 그 기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는 운영 점검 소프트웨어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부품에 대해서 잔존 수명을 알려주는 잔존 수명 예지 소프트웨어, 그다음 그 3D 기체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게 모델링한
3D 기체를 디스플레이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웹GCS 안에는 비행 관리 소프트웨어가 들어있어서 비행 경로에 대한 검증을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간단한 설명드리고요. 네, 저희가 작년에까지 개발되었던 3D GCS 화면입니다. 올해는 조금 더 업데이트 개발 중에 있고 마찬가지로 공개는 올해 말에 할 예정입니다. 아마 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존에 많은 그 GCS들이 2D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여러 대가 날 때 혹은 뭐 건물 지형에 대해서 그 뭐 충돌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3D GCS를 만듦으로써 일단은 이 부분부터 해결하자라는 의도로 이렇게 지형 데이터를 가지고 3D GCS를 만들었고요. 시간 관계상 스킵을 좀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경로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산을 비행해야 된다면 이제 2D에서는 이걸 확인할 수가 어려운데 실제적으로 이제 지형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비행 경로를 확인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오패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3D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그 동영상 툴 버전은 저희 그 유튜브에 가셔서 MUV 저희 과제명 MUV를 검색하시면 채널로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위에 주소도 있고요. 네, 그래서 다음 웹포탈입니다. 웹포탈은 저희가 그 운용자가 이제 비행 전, 중, 후에 기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 이력이라든지 그다음에 FC, MC, 그러니까 미션 컴퓨터, 그다음에 플랫 컨트롤러에 대한 시간 동기와 그다음에 3D로 돼서 3D 모델링을 통해서 기체가 어떻게 날고 있는지를 직접 볼 수 있게 가시화하는 부분, 그다음에 주요 부품의 잔존 수명 예지, 운영 점검의 주요 그러니까 운영 점검 등 이런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실시간 현황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 부분도 올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올해 말이 되면은 좀 더 달라진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작년까지 개발되었던 웹포탈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 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 리스트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드론을 등록할 수 있는 이런 화면들이 있고요. 네, 조금 뒤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이제 뉴 드론을 통해서 새로운 드론을 만들어내면 그 드론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게 다시 이 리스트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정 드론을 선택을 하고 들어오면 이런 화면이 뜨고 지금 현재 FC와 그다음에 임무 컴퓨터, 그다음에 서버 간의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클릭을 통해서 동기화도 가능한 화면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비행 이력들이 나오고 있고요. 방금 전 이제 비행 전 점검을 눌러서 언제 비행을 할 것인지 비행 계획 등을 입력을 하고 나면 비행 전 점검 화면으로 넘어가면서 필요한 배터리, 뭐 자세, 그다음에 GPS 등 뭐 중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점검을 자동으로 수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비행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3D 모델링을 통한 저희 그 3D 모델링 화면을 보실 수 있고요. 네, 실제 비행을 하면 이제 비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 후에는 비행 전과 마찬가지로 비행 후에 대한 점검들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보고서 형태로 개발이 되도록 지금 웹포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개발했던 이러한 소프트웨어들과 소프트웨어 시스템들을 지금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던 임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제 지금 드론에 다 탑재를 해서
제어를 하는 것을 테스트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도 계속 개발을 하면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카메라 짐벌 제어 같은 경우는 네, 명령을 통해서 제어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환경 센서도 지금 데이터는 주기적으로 환경 센서 자체가 데이터를 올려주는 거를 임무 소프트웨어가 보내주고 저희 그 모비우스 서버로 보내주고 있고요. 반대로 환경 센서를 껐다 켰다 하는 것도 모비우스를 통해서 저희가 플랫폼을 통해서 네, 지금 킨 거고 소리가 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끌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아까 있었던 LED라든지 랜딩 기어 작동하는 것도 다 LTE를 통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조금씩 스킵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올해 개발했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조종기를 기존에는 대부분이 이제 RF를 통해서 드론을 조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다 저희가 개발한 임무 컴퓨터와 임무 소프트웨어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LTE를 기반으로 드론을 조종해보자라고 시작을 해서 지금 개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 보이는 조종기 안에도 LTE가 달려 있고요. 이 드론에도 저희 LTE와 그 임무 컴퓨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무 소프트가 들어 있고요. 그래서 그를 가지고 실제 제어를 했었던 영상입니다. 실제 드론 조종하시는 분들께도 한번 해보라고 했더니 뭐 별 큰 기존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거를 만족한 결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드론에는 일단 카메라가 탑재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그 카메라에 대해서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능하도록 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웹RTC 기반으로 실시간 스트리밍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약 LTE 기반이고요. 다 약 500ms 이내로 딜레이가 측정되는 저희가 화면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다 모든 임무 컴퓨터 안에 다 들어가서 혹시 카메라 탑재된 모든 드론에 기본적으로 이제 웹RTC를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작년 말에 저희가 대관령에서 했던 건데요. 그 저희가 갖고 있는 투하 장치를 저희 임무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가지고 실제 이제 대관령에 있는 산에서 저희 운영 소프트웨어와 저희 임무 소프트웨어 가지고 실증했던 겁니다. 아래 왼쪽에 보시는 이 GCS 화면이 이제 지금은 2D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GCS를 2D로도 개발하고 3D로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이제 비행 경로 지정을 위해서 2D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2D 화면에서 각 위치로 넘어갔을 때 임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지금 무슨 다트 같은 저희 센서를 투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센서 투하하는 것을 실증했던 경험을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네, 이 영상은 작년에 있었던 그 행사 때 저희가 실행했던 영상인데요. 왼쪽 위가 저희 2D GCS, 오른쪽이 실제 영상, 실제 시연 영상, 왼쪽 아래가 웹포탈의 안에 있는 3D 모델링, 오른쪽 아래가 3D GCS. 저희의 그 만들었던 소프트웨어들이 다 한 번에 지금 여기서 레벨을 동시에 제어하는 것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요때 많은 드론 업체들이 오고 많은 드론 관련된 기관들이 와서 이제 공지에 퍼레이드 형식으로 했었는데 일단 LTE로 조종한 건 저희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웬만한 다 처음 조종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저희 GCS와 LTE 통해서 제어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마지막 영상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3D GCS뿐만 아니라 2D GCS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중간에 관련된 영상들에서 이 부분은 쭉 그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 부분도 유튜브 채널에 올려져 있으니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저희가 결국은 지금 이러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공통화된 소프트웨어 구조를 만들어서
쉽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환경에서 그다음에 공유가 가능한 그러한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요. 결국에서 저희는 지금 현재 오션 사이트 기반으로 오픈소스를 관리를 하고 공개 체계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주소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개발했던 내용들 다 공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청하시면 이제 도움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언제든지 여기 방문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유튜브 채널 지금 제가 발표하면서 말씀드렸던 유튜브 채널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셔서 동영상 보시고 그다음에 문의 주시고 하시면 자주 뭐 구독자가 없지만 제가 자주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부분은 발표 자료에 있는 내용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네 지금까지 2세부 발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저기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뭐 질문하실 만한 게 있으시면 질문 없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이동섭 박사님께서 하천 드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15분을 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드론 세션에서 저희 하천조사 및 모니터링 특화 드론 플랫폼 관련해서 발표를 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이동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드론을 개발하게 되는 게 국토부하고 지금 이제 환경부로 이관되는 이제 물 관리 관련해서 이제 하천 관리 관련해서 이제 기술 인프라 및 이제 관련 기술, 특히 이제 이 과제가 시작하기 전에 드론을 이용한 이제 하천 관리 필요성이 이제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지속하게 제기돼서 이제 개발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단 저희는 이제 단순히 드론에서 뭐 조사 및 모니터링도 하지만 이런 부분을 이제 재해 관점에서 홍수 방어, 그다음에 이제 수자원, 그다음에 수질 개선 등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이제 쓸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이제 뭐 요즘 말 스마트 시티처럼 저희도 이제 스마트 하천 관리 전환을 추진하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스마트 하천 관리를 이제 기반을 할 수 있는 그런 해서 기술 인프라에서 이제 드론을 개발하고요.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하천 시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모든 것을 개발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 하천 관리를 시작하는 이제 단초로서 저희가 이제 전문 드론 및 그리고 이제 드론 운용 플랫폼,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하천 조사 및 하천 조사 데이터 및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플랫폼 부분과 관련해서 앞서 이제 전자기술연구에서 발표하신 모비우스, MUV 그 플랫폼과 이제 저희 연계되어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공통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이제 하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확장 형태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는 크게 드론만 개발한 게 아니라 이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임무 장비 그리고 드론 활용 기술을 이제 개발하는데 간단히 이제 몇 개를 말씀드리면 이제 드론 운영 플랫폼은 플랫폼을 했지만 일단 전자기술연구원에서 만든 이제 공통 소프트웨어에 저희가 이제 하천 시설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과 이제 드론을 통해서 드론 계측 시스템 그리고 이제 하천 환경 예측 소프트웨어를 하면 대부분 이제 다른 이제 공공조단들은 지금 개발 중 2단계 드론은 이제 모니터링 및 직접 임무에 초점 맞춰져 있는데 저희는 이제 조사한 데이터를 가지고 2차 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하천 관리자 쓸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도 동시에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뭐 자기들 이제 하천에 대한 흐름의 그 유속이라든지 어떤 수질 변화를 하천 관리자들이 드론을 통해서 계측한 데이터. 근데 계측 데이터 가지고 향후 어떻게 변할지 전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리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드론을 개발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국토교통부 등 하천 그 관리에 종사하는 분들의 ROC를 받아서 하천 조사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이제 드론 비행체를 개발하고요. 있는데 이제 특히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수심 라이더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개발되고 있지만 그린 레이저랑 그 IR 레이저를 동시에 써서 수표면 및 그리고 하천 바닥까지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라이더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드론의 제일 임무 장비는 수심 라이더인데 이제 수심 라이더를 탑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하천에서 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통 저희가 이제 하천 조사하다가 드론을 떨어뜨린 경우 보통 회수를 하지 못하고 유실되거나 바로 이제 망가지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수리를 하면 쓸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부력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제품을 개발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타입의 레이저를 동시 적용한 수심 라이다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제 또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하천 바닥을 측정할 수 있는 이제 녹색 레이저를 중심으로 개발했는데 저희가 이제 차별적인 시스템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물론 이제 요즘도 이제 각국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지만 IR 레이저랑 녹색 레이저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개발한 라이다의 임무 중량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 목표 임무 중량이 좀 다른 과제보다 좀 과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드론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업무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그 라이다 소형 경량화를 계속 개발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도 보시다시피 드론 운영 플랫폼을 통해서 일단 라이다 운영 시스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런 부분은 펜티에서 개발한 전자기술연에서 개발한 MC 보드나 어떤 그 운영 플랫폼을 통해서 드론과 연계가 되도록 시스템이 교육됐습니다. 일단 저희 1차적 목표는 드론을 이용해서 일단 하천 바닥이라든지 수평을 해서 실시간에 가까운 하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용 플랫폼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재 하천의 모습, 그다음에 모델링 데이터의 가시화, 그래서 가시화를 다신 드론 임무 조정 등의 그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쪽에서 어떤 시설 관리라든지 어떤 그 하천에 차지하고 있는 사용 현황 등을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림GIS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그런 부분에 어떤 시설물 데이터베이스와 연결이 돼 갖고 드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질적인 시스템인데요. 그동안 이제 국토교통부나 이제 저희 쪽에서는 시설물 관리는 이제 그 인력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 부분을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약간 원격 관리, 이제 자동 관리를 부분을 접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기존 시설물 시스템 자체는 많이 쓰여 있는 부분과 이번에 이제 전자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것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가 모델링이라든지 어떤 지역 모드를 추가해서 이런 부분을 결합하는 구조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전자기술연구원에서 저희가 이제 드론용 플랫폼에 베이스로 이제 MC 컴퓨터라든지 MC 보드라든지 어떤 지상운영 웹포탈, 웹 GCS 그리고 일단 아까 설명하셨던 온라인 개발 지원 도구를 통해서 저희가 임무 장비에 쓸 수 있는 MC 보드에 그 들어갈 소프트웨어도 동시에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전적으로 개발을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가능한 제가 활용하고 저희 드론에서만 특별히 쓸 수 있는 시스템 개발하고요. 이제 가능한 또 임무 장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독립적으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대신 이제 데이터 부분이나 드론 제어 부분을 저희가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활용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윈 부분을 고려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형 자료, 고정밀 지형 자료를 확보하는 게 목표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주요 임무 장비로 수심 라이더랑 초분간 카메라를 쓰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최근 이제 발전한 기술이나 데이터 성능을 고려해가지고 디지털 트윈 모드를 그 저희 시스템의 베이스로 깔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측정할 때마다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드론 비행차는 지금 처음에 폴딩 구조 이런 부분을 고려했는데 현재는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구조로 고려하고 있고 MTOW 50m 급에서 이 부분도 계속 경량화 및 임무 중량도 저희가 사실 임무 중량이 수심 라이더 중에 맞춰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조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약간 생소하실 텐데 이제 하천에서 그 저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수심 그다음에 어떤 부유사 요즘 이제 언론 등에 많이 나오는데 녹조론 그런 부분을 이제 조사를 하고 단순히 스트리밍이나 사진 촬영 등이 아니라 이런 2차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2차 가공 데이터 확보해서 초분광 영상 카메라를 그러니까 초분광 카메라 취득한 초분광 영상을 기초로 수심, 부유사는 이제 물속에 떠다니는 이제 작은 모래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진흙같이 물을 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부유사를 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하천 관리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녹조나 부유사 그다음에 하천의 수심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특히 수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심란에다가 이제 기술적 한계상 얕은 구역에는 이제 측정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보안적으로 계측할 수 있도록 제가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천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유속인데 이제 유속이란 부분은 하천에서 이제 물이 얼마나 흐르는지 저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단순히 영상으로 촬영하면 지금 물이 많이 흐르는구나 많이 흐를 것 같구나 하는데 저희가 그걸 정량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유속 분석 같은 경우는 그동안 저희 쪽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동하면서 이런 것을 계측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본 과제에서 같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하천 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물리량이든지 정보 같은 경우를 드론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몇 가지 분야에 초점을 둬서 지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스마트 하천 관리라고 해서 드론이나 이제 각종 요즘 이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 이제 그런 부분이 수위라든지 유속은 수량 그다음에 이제 수질 같은 녹조라든지 부유사 그런 부분이 수질과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쉽게 좀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그 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건설기술연구원의 이동섭 박사님 발표해 주셨는데요. 혹시 질문하실 사항 있으신지? 예, 없으시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유메게어의 연구소장님께서 지금 앞으로 하실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메게어의 연구소장 장기훈입니다. 저희가 발표하는 것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구세부 과제로서 어떻게 하면은 빠르고 손쉽게 국토 측량 데이터와 이제 교통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는가에 관한 과제를 제시하게 됐고요. 여기에 저희는 주식회사 유메게어와 캐티, 그다음에 주식회사 싱크테크노와 세 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여기에 응한 결과 저희가 선정되었기에 이번에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과 앞으로 어떻게 연구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연구 개발 개요로부터 추진 계획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연구 개요입니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드론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드론과 이제 드론을 제어하는 지상 관제 시스템을 만들게 되며 이 드론에는 이제 LTE 단말기를 연결하고 LTE 단말기를 연결하게 되면 이제 바로 IP가 부여되고 IoT가 되겠죠. 드론 자체가. 그다음에 LTE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드론과 드론 관제 시스템을 총괄하는 IoT 플랫폼을 연구 개발을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이제 지상 관제실까지 모두가 아우르는 토탈 패키지를 개발하는 것이 저희 연구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연구 개발 기간은 기간으로는 2년, 횟수로는 3년 동안 진행되겠습니다. 현재 연구 개발에 왜 이런 연구 개발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은 기존에는 이제 2016년부터 드론을 이용한 지상 측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어 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LX의 지적 제조사 사업 등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인데 현재 문제점이 드론 단일체를 이용하여서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드론이 모두 이제 외산 드론이라서 어떤 국토의 이제 주요 정보가 누출되는 그런 문제점이 그런 가능성이 있게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는 이제 독일, 러시아, 미국, 스웨덴 등에서 이제 각자 그 고유의 기술과 어떤 노하우, 그다음에 라이더 등을 통해서 정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러한 국내외 현황을 봤을 때 현재는 이제 요구 성능의 어떤 국산 시스템이 수요자가 요구하는 요구 성능에 미치지를 못하고 또한 단일 드론을 이용하다 보니까 국토정보라든가 교통 지리정보라든가 그 국토정보 획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외국산 드론을 이용하기 때문에 좀 전에 언급하였듯이 주요 국토정보가 가상 적국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해서 검증된 무인 비행체 시스템과 그에 대한 플랫폼을 국산화하고 이미지 전송 시스템을 통한 업무 효율 향상이라는 그러한 그 미래의 목표를 두고 본 연구를 진행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연구 내용으로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무인 비행체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러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임무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 주요 연구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를 하고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시나리오를 도출한 다음에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지상 제어 장치 기술 개발과 임무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고 이어서 이제 시제품을 개발하고 실증하며 적합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1세부 과제와 협의해서 우수 조달품으로 선정되도록 하는 것까지 이제 저희가 계획에 넣었습니다. 연구개발 추진 체계는 주관기관은 주식회사 유메게어가 되겠습니다. 무인비행체 시스템을 개발하고 공동기관으로서는 KT에서 다중무인이동체 지상 운영 시스템 개발, 또한 그 싱크테크노에서는 국토정보 획득 서비스 플랫폼을 각각 개발을 하는데 지금 연구 목표 1, 2, 3에 맞게 각각 유인물에 보시듯이 각 기관 고유의 기술과 고유의 능력에 따라서 각각 기술 개발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구 개발의 본 사업의 추진 주관 기관인 유메게어는 사업 영역이 드론 관련 원천 기술을 연구하고 특수 목적용 드론을 제작하고 UAV 서비스 운영을 하며 드론 운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제품으로는 스캔비와 소총 조준 사격 드론, 그다음에 이제 레이싱 드론, 지상 차량 관제 시스템 등을 만들고 있는데요. 스캔비는 얼마 전에 이제 경찰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드론인데요. 백구가 어떤 할머니 실종됐을 때 백구와 함께 발견됐을 때 사용됐던 그 제품이고요. 소총 조준 사격 드론은 최근에 이제 멜스컴에서 나왔던 아미타이거 4.0에 소개되었던 드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동 연구기관으로서 KT에서는 다인 무인 이동체 지상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아까 2세부에서 발표했던 내용과 많이 겹치게 되겠습니다. 드론 탑재용 LTE 소형 및 경량화 통신 단말 장치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2D GCS 및 3D GCS를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싱크테크노는 국토정보 획득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사업 영역으로는 국제 표준 기술 기반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5G 및 IoT 국제 표준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대표 제품으로는 2D, 3D GCS와 무인기 임무 개발 소프트웨어에 같이 이제 2세부와 협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트메이트로서 국제 표준 적합성 시험기 등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 목표별 최종 성과물로는 연구 목표 2를 통해서 고정밀 이미지 촬영용 무인 비행체를 만들게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지상 지원 관제 차량까지 저희가 연구하는데 포함을 시켰습니다. 연구 목표 2는 지상 운영 시스템, 즉 GCS를 만들게 되는데요. 다중 무인 비행체 임무 제어 소프트웨어와 이걸 온라인으로 통합하는 그런 GCS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또한 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영상 관제 시스템을 함께 만들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연구 목표 3을 통해서 국토정보 획득 임무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데 고정밀 이미지 획득 전처리 손실 방지 전송 임무 소프트웨어와 그다음에 국토정보 획득 및 지적 재조사 임무 서비스 플랫폼을 같이 만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개한 것은 기존 보유 개발 성과 중이 이제 거의 한 3분의 2가 기존에 이제 개발한 내용이 되겠고, 앞으로 이 과제 연구를 통해서 한 3분의 1 정도는 연구 개발 기간 동안에 이제 마저 완성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개발이 이제 완성되게 되면은 이제 아래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은 시나리오대로 비행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계획 수립을 하고 비행 준비 단계에서는 현장에 가서 이제 대상지 비행 환경을 세팅하고, 비행 계획 단계에서는 4대를 아까 소개했듯이 동시에 운영하게 되는데 4대가 동시 운영했을 때 1km 면적을 20분간 촬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1회 촬영 시에는 150m 고도에서 220m 곱하기 150m의 직사각형 면적을 촬영하게 되는데, 통상 사진 찍게 되면은 종횡 중복도 70에서 80% 상당히 많이 겹치는 비행 경로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행 경로를 선정하는 게 항공 촬영 시에 이제 현장에서 가장 애먹는 게, 촬영을 하다가 이제 사진 카트가 누락되었을 때가 제일 문제가 있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카트 누락된 사진을 다시 찍기 위해서 다시 비행을 하고, 비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이제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저희 경우에는 종횡 중복도 80%면 중간에 사진이 누락되더라도 인접해서 찍은 사진에 의해서 충분히 스티칭할 때 보상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촬영 포인트는 가로 16, 세로 24 포인트로서 총 384커트를 한 번 비행에 촬영하겠습니다. 4대의 비행차가. 그래서 4대 운영 시 한 대당 96회의 이미지를 촬영하고, 한 대당 이동 경로는 약 4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분 이내에 4km를 이동하게 되면은 비행체 속도는 약 12km, 어떤 기상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악조건이 아니라면은, 정상적인 상태라면 시속 12km로서 포인트와 포인트당, 사진 포인트와 포인트당 인터벌은 약 12.5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을 때 어떤 카메라가 이제 오토포커싱 할 때 뭐 초점을 못 잡는다든가 이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충분히 초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인터벌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비행 계획을 세우고 비행 준비 단계에서는 GCS를 이용해서 이제 비행 명령을 전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미지 전송 단계에서는 비행체가 이미 이제 비행하는 중에 사진 찍는 순간에 이제 지오 태깅이 되고, 그러한 지오 태깅이 된 이미지는 LTE를 통해서 이제 전송이 되겠습니다. 전송이 되고, 이때 한번 비행체 한 대가 전송하는 LTE 통신 양은 약 한 864메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미지 손실 검증 및 후처리 연동 단계인데요. 임무 서비스 플랫폼에서 전송된 이미지의 데이터를 손실 여부를 검증하고 수요기간 통제실 요구에 따라서 전처리 및 후처리 시스템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러한 이동되는 과정은 모두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에서는 일단 공중에서 비행체를 띄우고 임무가 끝난 다음에 회수해서 거기 있는 메모리를 꺼내서 다시 이제 후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 번 비행과 착륙 그러니까 비행 종료 시에 모두 전처리를 통한 지오 태깅, 부처리를 통한 어떤 그 손실된 데이터가 있는가 없는가가 모두 한 번 임무 비행에서 일괄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그 현장뿐만 아니라 원격지에서도 비행 현장을 인터넷을 통해서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행 종료 후에는 30분 이내에 종료되고 이제 다음 비행지를 이동하고 이런 그 시퀀스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구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이미 많이 이제 요 과제를 위해서 한 3분의 2 정도가 이미 완성된 기술이라고 했는데요. 그중 일부 기술이 현재 그 현장 시연회를 했었는데 지금 여기 이제 동영상으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인터넷이 안 되죠.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동영상으로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동영상 주요 내용은 4대의 비행체가 최초 이제 임무를 받게 되면은 전개 지역으로 가고 정해진 웨이포인트를 따라 임무 수행을 하고 다시 임무 수행이 끝나면 최초 출발 위치로 자동으로 착륙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미 저희가 이제 이미 갖고 있는 기술로 계룡대 국방위 국정감사도 시연을 했었고 특수전사령부에서는 국군의 날 VIP 경호를 위한 국군의 날 시연 때 이제 저희 기체가 동원됐었고요. 이건 아까 이세부에서 발표했던 동영상으로 소개했던 그 내용이 많이 겹치게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추진 전략입니다. 일단은 현재 기존 보유한 기술과 저희 각각 유메게어와 캐티 그다음에 싱크테크노에서 갖고 있는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비행체와 GCS 그다음에 IoT 플랫폼을 모두 만들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용해서 수요처 대상 교육과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지원하고 성과물 확산을 위한 홍보와 수요처 맞춤형 기능을 추가 개발하는 것이 저희 추진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 과제간 연계 추진 전략은 현재 저희가 여기 1세부에서 오셨지만 저희가 이제 만약 1세부에 일단 어떤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뭐 이거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우수 조달품으로 선정이 되고 또 기업체 또는 민간 업체에서도 저희 제품을 믿고 충분히 구입할 의지를 생기게 해야 되는 문제니까 저희가 어렵더라도 많이 도움을 요청하고 또한 저희가 많이 배움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수한 제품이 되도록 2세부와 1세부 협의체 구성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고요. 문제는 이제 수요처가 이것을 만족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요기관과 이제 적극적인 피드백과 수요처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이 LX가 이번 과제에 이제 수요처가 되도록 됐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LX와 같이 이제 현지에 내려가 가지고 현지에 이제 필드에서 요구하는 그 성능과 기체 관련해 가지고 토의를 하고 그 바탕으로 연구의 기본이 되는 기체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사업화 추진 전략으로는 계속된 사업화 추진 전략으로는 이제 상업용 드론 시장 점유율을 이제 저희가 만든 것으로서 이제 우수 조달 제품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이제 시장 점유율이 확대가 될 것이고 공공 수요 기반으로 이제 운영 시장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X라든가 뭐 아무튼 국토 정보 획득과 국토 지리 정보 획득하는 그러한 업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저희 이런 플랫폼을 사용할 것으로 일단 저희가 잘 만들어야죠. 잘 만들게 되면 이런 수요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 간략히 아까 시간이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건성건성 뛰어넘었는데 혹시 더 알고 싶은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저 구세부 발표 내용 중에 질의 사항 있으시면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질의 사항 없는 걸로 보고요. 발표를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 D2 이노베이션의 김영준 부장님, 김영욱 부장님. 네, 제가- 안녕하십니까. 제가 처음에 너무 시간 갖고 말씀을 많이 드렸나 봅니다. 충분히 발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드론 활용 전술훈련 시뮬레이터 개발 과제 소개를 맡은 D2 이노베이션 김혁 부장입니다. 이번 세션의 마지막 과제 발표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주셨는데 알차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발표를 해주신 것처럼 그 민간이나 공공 분야에서 그 드론의 중요성과 활용성은 계속 증가되고 있고 저희 과제의 주 대상인 군에서의 드론에 대한 그 드론을 활용한 임무 수행에 대한 분야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과제는 이러한 드론을 활용한 군의 전술 임무 수행을 수행의 훈련 성과를 높이기 위한 시뮬레이터 개발 과제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네, 순서는 사업 계획의 필요성부터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의 필요성입니다. 과제의 목표는 실 드론하고 가상 드론을 개발하고 그 개발된 드론 간의 실시간 전환과 통제가 가능한 전술훈련 시뮬레이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저희 D2 이노베이션이 주관으로 해서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PNC 솔루션 그리고 유메기어와 같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제는 23년 3월 31일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개발 필요성으로 현재 군에서 운영 중인 드론 훈련 체계의 콘텐츠의 한계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군에서는 다양한 드론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그 훈련 체계에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재 운영 중인 훈련 체계는 그 1차원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시뮬레이션으로 현실감 있는 훈련 효과가 부족하고 그리고 실 드론하고 가상 드론의 그 조작의 이질감으로 인해서 훈련 효과가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 조작의 그 숙달 훈련을 위해서는 그 많은 임무 수행을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공간적인 문제와 그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대부분이 단순한 드론 조작만을 위한 훈련을 시행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는 임무 수행 능력에 그 향상시키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그 개선하고자 드론 훈련 체계는 드론 가상 환경에서의 시뮬레이터 개발을 진행하고 이때 훈련 지역의 3차원 공간 정보를 활용을 해서 현실감 있는 훈련장을 가상 공간에다 만들고 그리고 실 드론과 가상 드론을 동시에 운영하거나 그 운영할 수 있는 지상 운영 관제 시스템을 개발해서 사실적인 훈련이 수행 가능하도록 개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체계를 활용해서 다양한 드론에 대한 전술 훈련용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저비용과 고효율의 훈련 수행이 가능하고 전투력 군의 전투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기대가 될 거라 기대감을 높여지고 있습니다. 사업 범위 및 목표입니다. 사업 목표는 가상 환경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실 드론과 지상 지역 장치를 개발하고 이 두 개발한 체계를
중계해주는 중계 엔진을 개발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론의 전술훈련 여건 조성하고 평시에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먼저 드론 전술훈련 시뮬레이터는 소프트웨어는 그 3차원의 가상 환경 엔진을 탑재한 시뮬레이터가 있고, 그리고 가상의 드론과 실 드론을 중계해주는 지상 운영 관제 체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훈련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런 훈련에 대한 그 관리 및 평가가 가능한 교육훈련 관리 체계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하드웨어는 실 드론하고 지상 운영 관제 체계가 있겠으며, 그리고 교육장에는 이제 뭐 서버실이나 브리핑이나 디브리핑 등 훈련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성과 목표입니다. 성과 목표는 시뮬레이터의 그 영상 렌더링 성능은 70 fps로 잡았으며, 그리고 마지막에 실 드론과 가상 드론을 동시에 운영하거나 조종할 수 있도록 그 연동 센서를 14가지의 그 비행 정보들을 연동을 해서 동시에 관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 체계 및 전략입니다. 먼저 개발 전략은 1차년도와 2차년도를 구분해서 1차년도에는 분석 및 설계, 그리고 각 기관에서 보유한 핵심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초기 모델을 개발을 진행을 하고, 2차년도에는 이렇게 각 기관별로 개발한 체계에 대해서 시스템을 통합을 하고, 그리고 고도화를 통해서 목표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 체계는 저희 D2 이노베이션이 시뮬레이터 엔진하고 가상의 EOIR 센서 등 가상 환경 시뮬레이터를 개발을 하고,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는 그 중계 엔진을 개발하고, PNC 솔루션에서는 훈련관리 체계를 개발하고, 그리고 유메 계열에서 실 드론과 GCS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각 기관의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핵심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 개발된 핵심 기술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고 실증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상 드론 훈련 시뮬레이터나 중계 엔진 등 그 군에서 활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통합을 해서 제공을 해서 군의 그 훈련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목표 및 추진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년도에는 시스템 설계와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2차년도에 통합, 검증 및 고도화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1차년도 수행 계획은 먼저 지상운영 관제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 드론과 GCS 하드웨어 부분을 개발을 진행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가상 환경의 시뮬레이터를 그 가상공간 모델링, 드론 객체 운영 알고리즘, 그리고 EOIR 센서 등에 대해서 초기 모델을 개발을 진행한 후에 이를 활용해서 훈련 콘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그 설계까지는 1차년도에 수행을 할 계획입니다. 세부적 내용으로 드론 훈련 시뮬레이터는 실 전술 훈련을 수행하는 훈련장을 가상 공간으로 모델링을 해서 현실감 있는 환경 구성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개발된 실 드론의 그 객체 운영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서 실제 드론의 동특성 등을 반영을 해서 가상 환경에서 운영되는 가상 드론도 실 드론과 동일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술 훈련을 위해서 가상의 EOIR 센서를 가상에서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된 내용에 대해서 가상 환경의 훈련 시나리오와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가상에서의 모의 훈련 전투 피해를 할 수 있는 모의 논리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훈련에 사용된 그 모델들의 타격 위치에 따라서 파괴율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모의 논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이제 개발된 그 모의 논리를 가지고 훈련관리 체계를 만들고 훈련 과정 등을 개발을 해서 향후에는 영상을 통해서 그 훈련에 대한 관리와 그 평가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지상운영 관제 시스템 개발은 실드론하고 GCS 하드웨어 부분을 개발을 해서 하고, 그리고 가상의 시뮬레이터가 GCS에서 탑재된 GCS에서 실드론도 조정 가능하고, 그리고 가상의 드론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평시 필요하다면은 실드론을 가지고 실제 훈련을 시행을 하고, 그리고 가상에 운영되는 그 가상 드론에 대해서도 같이 조작을 함으로써 평시의 임무 수행과 교육 훈련에 필요한 그 시뮬레이터가 하나의 장비로 모두 그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목표 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드론과 가상 드론의 그 실시간 연동을 위해서 그 중계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시뮬레이터 연동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고, 그리고 상호 연동을 위한 통신 프로토콜 설계 및 개발을 진행을 해서 실드론과 가상 공간에 있는 그 통합 지상관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1차 년도에 수행을 할 계획입니다. 2차 년도에는 1차 년도에 개발된 초기 모델들을 고도화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GCS하고 실드론에 대한 시스템 고도화가 진행이 되겠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그 시뮬레이터의 가상 드론과 실드론의 연동에 대한 임무를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고도화시키겠습니다. 또한 그 드론 모델링과 그리고 EOIR 센서에 대해서 그 실시간 매핑이나 등을 통해서 현실감 있는 영상 개발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전술 훈련용 가상 드론 훈련 콘텐츠에 대해서 고도화시켜서 훈련 과정별로 다양한 임무 수행에 가능한 임무 시나리오나 또 이러한 훈련 결과를 시각화해서 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훈련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고도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시뮬레이터 고도화는 그 1년 차에는 한 대의 드론에 대해서만 그 조작이 가능하다면은 2년 차에는 다중 드론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EOIR 그 카메라에 대한 가시 영역 등에 대한 기능 개발을 해서 센서의 고도화, EOIR 센서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상 공간의 최적화와 그 표적 등을 다양화시켜서 훈련 관리 체계, 훈련의 다양한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그 표적의 모델링을 진행을 하고, 또한 콘텐츠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서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 이번 과제에서는 그 정찰과 추적, 투하 임무 세 가지에 대해서 훈련 콘텐츠를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상의 드론 시뮬레이터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AR 글래스 또는 VR HMD 등 연계할 수 있는 그 장비들을 같이 그 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부 내용은 우선 무인 비행체에 대한 시스템 고도화의 시제 개발은 그 GCS에 대한 성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다양한 운영 시나리오를 그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도화를 해서 평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시의 임무 수행과 전술 훈련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GCS를 개발을 고도화하겠으며, 그리고 시뮬레이터와 실드론의 실시간 연동 임무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서 상호 연동을 위한 최적화 기능과 실드론과 가상 드론의 동작 지연 시간을 뭐 200m/s 이하로 한다는 내용 등으로 그 소프트웨어를 고도화를 진행했고,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군의 그 실증을 거칠 계획입니다. 추가 목표 사항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상과 현실에 대한 훈련 효과를 접목해서 AR 글래스와 VR HMD를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에 대한 현실적인 훈련장의 모습과 그리고 현재 가상 드론에 대한 여러 데이터들이 하나의 글래스 상에서 시연됨으로써 훈련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그 훈련자의 훈련자의 그 모의 전투 장비 운영, 다른 장비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전적인 훈련이 가능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안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AR 글래스를 연계해서 전술훈련을 한다든지, VR HMD를 통해서 그 실제 GCS 없이도 가상의 드론을 조작할 수 있는 부분을 한다든지, 그리고 AR 글래스를 통해서 실제 드론을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구분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군과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종 성과물은 그 시뮬레이터, 가상 환경의 시뮬레이터와 그리고 AR 글래스나 VR HMD, 그리고 지상 운영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실 드론 개체와 그 지상 운영 장치 하드웨어가 최종 성과물로 제공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 사항입니다. 파급 효과만 기대 사항으로, 우선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드론을 하는 전투 임무 수행 능력이 강화가 기대되겠고, 또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드론하고 시뮬레이터의 개발 인프라 구성이 향상될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드론을 활용하는 그 분야의 어떤 임무 수행 능력을 강화시키고 민간 산업 및 민군 통합 산업의 육성에도 기여를 해서 핵심 기술의 선도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드론 활용 전투 시뮬레이터를 개발함으로써 그 드론 산업의 성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성공적으로 과제 수행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짧게 마무리를 지었는데 혹시 추가적으로 질의사항 있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섹션 마지막까지 발표는 다 했습니다. 혹시 이번 과제나 아니면 그 전에 발표한 것 중에서도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고생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번째 세션의 발표 5가지를 마쳤습니다. 이제 휴식 시간을 갖고 좀 쉬신 다음에 세 번째 세션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